단진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비탈면이 이렇게 있는데, 비탈면이 있는데, 차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요게 진자가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진자가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이 주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문제죠. 요 각이 이제 세타가 된다면, 요거는 이제, G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 값 자체가. 여기에 이 작용하는 힘이 아래로 중력 mg가 있을 것이고요. 장력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요각이 세타면 요각도 세타가 되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데요. 얘가 이제, 이 단진자의 평형점. 요 각이 이제,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라는 거는, G 사인 세타라는 것은, 요게, mg, 요게 이제, 이쪽 가속도는, 요게 mg가 되면, 요거는 G 사인 세타가 되겠죠. mg 사인 세타. 가속도가 G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차를 중심으로 한 가속계에서 생각하면 관성력이 역시 이제 mg 사인 세타가 반대로 있는 것이죠. 관성력이 mg 사인 세타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런 중력하고, 그다음에 이런 관성력하고, 여기 당겨주는 이 장력 세 가지가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럼 이 단진자의 그 평형점은 어떻게 될까? 평형점을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중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 관성력이 이렇게 되면 이 중력과 관성력을 합친 값이, 뭐가 되냐면, 중력과 관성력을 합친 값이, 이게 중력이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바로 이제 요 값, 요렇게 되고, 요게 이제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진자의 평형점은 어떻게 되냐? 중력을 마치 이 가속계에서는 이쪽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매달리지 못하고 이제 차가 이렇게 있으면, 차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똑바로 이렇게 매달리지 못하고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성력을 mg 사인 세타만큼 받아서, 그리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mg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장력 크기도 이 가속계에서 보면 이게 정지 상태니까요. 합력 제로가 되니까 이 관성력하고 중력의 이쪽 성분하고 상쇄되고, 중력의 이쪽 성분하고 장력이 상쇄가 된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인데요. 주기는 이 단진자의 주기는 주기 t가, 단진자 주기가 뭐냐면 2파이 루트 G분의 L이잖아요. 이 중력 가속도가 그냥 정지했을 때는 G가 되지만은, 이렇게 아래로 가속할 때 이 관성력을 받아서 이거하고 관성력 합친 이 값은
G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기가 좀, 이 값이 작아졌으니까 주기가 좀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정지해 있을 때 진자를 큰 폭으로 진동시켰다면 진자의 평형점에서 진자의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 이를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다면 진자는 이렇게 비스듬히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비스듬히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매달리게 되고, 수직 아래로 매달리게 되고,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진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자의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최하점, 요 점을 말하는 거죠. 최하점에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0입니다. 접선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고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이런 지점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라는 구심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죠. 얘가 원운동의 상에 있으니까 지금 이 반지름이 다 일정한 원운동 상에 있는 거잖아요. 속도가 변하는 원운동. 자, 그러면 이 진자의 가속도가 얼마냐? 뭐 R분의 V제곱이죠. 여기서 이제 속도가 요 점에 얼마 왔을 때 속도 대입만 해주면 되고, 요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가 여기로 내려갔을 때 길이가 얼마만큼 위치가 감소했을까, MGH 위치 감소한 것이 바로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속도가 그냥 나오는 거죠. 밑에 속도 V는 그래서 이제 이 속도가 나오면 이제 가속도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네. 자, 시간에 따라서 사인 함수로 변하는 힘이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다. 단진동하는 물체의 진폭이 최대값을 유지할 때 힘의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단진동하는 물체니까 뭐 이런 물체가 되겠죠. 이런 물체. 얘가 이게 이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 각이 변하면 각이 작을 때는 이 주기가 2파이 루트 G분의 L이 돼서 각하고 관계없어요. 각이 2배 되더라도 주기가 같아요. 근데 각이 커지면 우리가 이제 사인 값을 이것분의 이게 이제 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 길이가 실제로 x였으니까 변이 크기가 이거하고 이게 거의 같은 조건에서 이걸 구했거든요. 그래서 각이 작을 때 요 조건이 거의 만족하는, 각이 작을 때만 이게 성립되고 각이 커지면 주기가 각에 따라서 또 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조금 요런 단진동 말고 이제 용수철에 매달린 단진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수철에 매달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여기서 이 진동하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진동이 하는 진폭이 좀 최대가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진폭이 최대가 되려고 하면 얘가 원래 진동하는 그 주기에 맞춰서 힘을 착착착착 주면 막 진동이 심하게 되겠죠.
얘가 일로 갈 때는 이쪽으로 힘주고요. 일로 갈 때는 이쪽으로 힘주고, 이렇게 힘도 운동에 따라서 계속 바꿔주면 이게 뭐 진폭이 굉장히 커지겠죠. 최대가 될 겁니다. 마찰이 없으면 그냥 뜨가 끊어질 겁니다. 너무 커져서. 그러니까 이제, 이 힘의 진동수는 단진동하는 물체의 원래 진동수와 같아야 되겠죠. 이런 단진동의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고, 진동수는 역수니까 진동수는 2파이 분의 1 루트 M분의 K. 요렇게 고유한 진동수가 이 탄성계수와 질량에 의해서 이제 고유한 계수가 정해지니까,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그냥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정 가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 이렇게 가속도가 A였던 거죠. 내부의 질량 M짜리 L인 실에 매달려서 단진동하고 있다. 중력 가속도가 지을 때 단진자 주기를 구하라. 위로 가속이 되면 관성력 아래로 받죠. MA. 위로 가속도.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원래 중력 mg에다가 ma 관성력 더해서 이게 이제 예, 중력이 되는 거죠. mg 플러스 a.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단진자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인데, 이런 경우에는 G 대신에, 예, 중력이 mg 플러스 a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주기가 변하고요. 이제 추가 전 B와 C에 있을 때 줄이 끊어졌다면 실의 장력을 구하고 추의 운동을 설명하라 그랬어요. C점은 A시점 사이를 얘가 진동하고 있는, C점에 왔을 때는 얘가 정지하는 거죠. 정지한 상태에서 탁 끊어지면 아래로 중력이 없으니까 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네. 그대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B점에 왔을 때는 얘가 이렇게 와서 속도가 여기서 이제 최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실의 장력은 이때 어떻게 되냐. 원운동에서 가속도가 R분의 V제곱이니까, 이 구심력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M, R분의 V제곱이 이제 구심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실이 안 끊어졌다고 한다면, 엘리베이터 줄이 안 끊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된다고 한다면, 아래 방향의 이제 중력과 이 방향의 이 장력의 합이 요 값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구심력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툭 끊어졌어요. 툭 끊어져 버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중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가속도가 얘가, 이제 아래로 G라는 가속도로 되니까 관성력을 위로 mg라는 관성력을 받게 되니까 끊어져 버리면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로 중력이 없어지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중력이 없으니까 속도가 안 느려져요. 등속 원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장력은 이제 속도가 V인 상태에서 mR분의 V제곱이 바로 구심력이 되고 그게 장력이 될 것이고요. 속도 V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위치가 감소했느냐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MGH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 식으로부터 속도를 구해서 대입하면 이걸 이제 알 수가, 장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단진동을 이렇게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진동 중심에서 세타 제로만큼의 위치에 있을 때 속도가 제로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간 거죠. 여기까지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위치 에너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가속도 방향을 골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위치에서는 구심력이 없어요. 속도가 제로니까. 이거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지면 이 구심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니까 여기에서는 구심력이 없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구심력이 없으니까 여기 작용하는 이 중력이 이렇게 존재하면, 그 다음에 장력이 이렇게 존재하면 중력의 이쪽 성분하고 장력이 같아서 소위 말해서 구심 가속도는 제로가 됩니다. 구심력은 제로가 됩니다. 요 두 개가 같고, 이 중력의 mg의 요 성분 사인 세타 제로, 요게 이제 가속시키는 힘이, 알짜 힘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의 위치에서 가속도 방향은 접선 방향뿐입니다. 예, 알짜 힘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이게 가속이 되는 게 이 아래로 중력도 있고요, 장력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중력의 이쪽 mg 코사인 세타하고 이 장력이 안 같아요. 이게 더 크죠. 속도가 있으니까 구심 가속도가 존재하고 구심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알짜 힘이 이쪽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도 방향은 이 중력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당겨주는 이쪽 힘 합친, 다시 말해서 원래 이제 이 접선 방향에 이 가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접선 방향의 가속도죠. 예, 접선 방향에 중력이 이렇게 존재하면, 중력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있는데, 이 접선 방향의 가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구심 방향의 가속도도 이렇게 존재하니까 두 개 합치면 이 가속도 방향이 어떻게 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서는 가속도 방향이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구심 방향의 가속도만 있습니다. 네. R분의 V제곱. 그러니까 중력보다는 장력이 더 커서 이 구심력이 두 개 합이 구심력이 되는 거죠. 중력과 장력의 합이. 그 다음에 그 속이 빈 그 어떤 케이스에 물을 넣고 용수철과 이 실에 한 매달아 봤어요. 자,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진동시키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진동시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요 바닥에 그래서 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어 놓으면
주기가 어떻게 될까? 주기가 이런 단진자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 되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질량이 작아지니까 주기가 감소합니다. 이거는 요거는 루파이 루트 L이니까 질량과 관계없어요. 물이 빠져나가도 질량이 감소해도 주기는 안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자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요. 물체가 A점에 도달한 순간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A점에 도달한 순간 끊어져 버리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한다. A점에 도달하는 순간 영희가 볼 때는 이게 끊어져 버리면 이제 가속 운동 하니까 밑으로 가속도 G로 떨어지니까 관성력이 mg 있으니까 관성력이 위로 mg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중력 mg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서 딱 정지하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딱 정지하면 그대로 정지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B점을 지나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 딱 끊어지면 얘가 요 점에 왔을 때 이제 얘는 속도가 가장 빠르죠. 가장 빠른 상태에서 탁 끊어지는데 만약에 안 끊어졌으면 일로 가면서 중력을 받아서 속도가 감소해서 다시 돌아올 텐데 탁 끊어져 버리면 이 무중력 상태, 아무런 이 가속계에서는 힘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중력, 이 가속계에서는 힘을 안 받으니까 등속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